이게 뭐냐? 먹이녀 식단표잖아요. 앞으로는 이대로만 해주세요. 애들 간식도 여기 적힌 대로만 주시고 건강을 위해서 꼭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이걸 왜 나한테 주는 건가? 여보, 그만하세요. 당신은 가만히 있어. 장모님, 이제 우리 집에서 사시는 거니까 월급 받고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셔서요. 이 자식이 미쳤나?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시장에서 30년을 버티면서 이런 대접은 처음 받아보네. 돈 있다고, 변호사라고 이렇게 사람을 무시해? 수연아, 엄마 들어간다. 이런 집구석에서는 더 이상 못 있겠다. 엄마, 내가 평생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이런 수모는 처음이야. 이래서 내가 너한테 시집가지 말라고 했던 거야. 돈 있고 지위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그래도 네가 좋다고 해서.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육향자 여사님은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녀의 유년 시절은 따뜻한 가족의 품이 아닌 차가운 보육원의 벽과 함께했습니다. 15살이 되던 해 중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채 보육원을 뛰쳐나와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굽은 채 시장 바닥을 쓸며 시작한 그녀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아이고, 향자야, 너무 일찍 나왔네. 시장 입구의 국밥집 주인 김순자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육향자의 꼿꼿한 성격과 장사 수완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육향자는 시장 한편에서 과일 장사를 시작했고 그녀의 우렁찬 목소리는 시장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자, 오늘 들어온 복숭아. 달달한 게 꿀맛이에요. 한번 맛보고 가세요. 다른 상인들이 그녀를 무시하려 할 때마다 육향자는 더욱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어린 고아 출신이라고 텃세를 부리던 상인들도 점차 그녀의 성실함과 강단 있는 모습에 감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휴, 저 애는 진짜 독하다. 새벽부터 저렇게 열심히 하니. 맞아. 보육원 출신이라더니 참 야무지게 장사한다. 시장 상인들의 수군거림 속에서도 육향자는 꿋꿋이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과일을 떼어오고 손님들에게 정직한 가격으로 좋은 물건을 팔았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여름, 더운 날씨에 지친 그녀가 국밥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순자는 그녀를 불러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향자야, 우리 시동생 있잖아. 다리가 좀 불편하긴 한데 참 착한 사람이야. 한번 만나볼래? 육향자는 국밥 그릇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힘든 과거를 이해해주고 함께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언니, 다리가 불편하다고 해서 사람 됨됨이까지 불편한 건 아니잖아. 한번 만나볼게. 그렇게 시작된 만남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다리가 불편했지만 성실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남자는 첫 만남에서부터 육향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향자 씨, 저는 비록 다리가 불편하지만 열심히 살아갈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향자 씨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남자의 진심 어린 고백에 육향자는 마음을 열었고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을 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모두 이들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고 특히 순자는 자신이 맺어준 인연이 잘 성사된 것에 대해 무척 기뻐했습니다. 향자야, 너같이 드센 성격이 우리 시동생한테는 딱이야. 네가 있으니까 마음이 든든하다. 앞으로 잘 살아. 결혼 후에도 육향자는 시장에서 장사를 계속했습니다. 이제는 남편을 위해서도 더 열심히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강인한 성격은 결혼 후에도 변함이 없었고 오히려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여보, 내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남편을 향한 그녀의 말에는 든든한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닌
가족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점점 더 그녀의 입지가 단단해졌고 상인들 사이에서도 그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외로운 소녀는 이제 한 가정의 기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강인함은 이제 막 시작된 새로운 삶을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첫째 딸을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과일 장사를 하면서도 튼튼한 아이를 낳기 위해 영양제를 꾸준히 챙겨 먹었고 마침내 건강한 여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 이름은 수연이로 하자. 물처럼 맑고 현명하게 자라라고. 남편의 제안에 육향자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2해 뒤 그녀는 둘째 딸도 순산했습니다. 두 딸을 키우면서 그녀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백반집 하나 차리고 싶어. 장사하는 사람들 밥 먹여주는 게 돈이 된대. 그래도 혼자 다 하기에는 벅차지 않을까?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당신은 농사일이랑 배달만 도와줘. 육향자는 시장 구석에 자리 잡은 작은 가게를 얻어 백반집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 되지 않는 손님들이었지만 그녀의 맛있는 음식과 정갈한 상차림은 곧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장사가 잘 될수록 시장의 다른 식당 주인들의 시기와 견제도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누군가 그녀의 가게 앞에 쓰레기를 몰래 버려두기도 했습니다. 야, 누가 이랬어? 누가 이런 짓을 했냐고? 그녀의 우렁찬 목소리가 시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육향자는 쓰레기를 치우면서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장사는 실력으로 하는 거지. 시장 상인들은 그녀를 독한 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의 강인함에 대한 일종의 인정이기도 했습니다. 저 여자 진짜 대단하다에 둘 키우면서 저렇게 장사하고. 남편은 다리가 불편했지만 농사일 틈틈이 배달을 도왔습니다. 자전거에 도시락을 싣고 이곳저곳을 다니며 그는 아내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재료가 다 떨어져서 일찍 닫았어. 잘 됐지? 그래. 당신 음식이 맛있으니까 그렇지. 육향자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김치를 담그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각종 나물을 무치면서도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엄마, 나도 도와줄까? 어느새 초등학생이 된 수연이가 물었습니다. 아니,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 엄마는 너희들 공부시키는 게 제일 중요해. 시장에서는 점점 더 그녀의 입지가 단단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녀를 무시하던 상인들도 이제는 그녀의 의견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향자 씨가 하는 말이 맞아. 우리도 시장 환경 개선에 신경 써야 해. 육향자의 백반집은 시장의 맛집으로 자리 잡았고 그녀는 이제 시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두 딸은 어머니의 강인한 모습을 보며 자랐고 그들의 꿈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우리 엄마처럼은 못 살겠다. 수연이가 말할 때마다 육향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너희는 엄마보다 더 좋은 길로 가야 해. 이렇게 육향자는 하루하루를 전장에 나서듯 치열하게 살아냈습니다. 그녀의 투지와 강인함은 두 딸에게 삶의 본보기가 되었고 시장 사람들에게는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육향자는 두 딸의 교육에 누구보다 열성적이었습니다. 백반집을 운영하면서도 딸들의 학업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수연아, 수지야, 엄마는 너희들 공부하는 거에는 절대 아끼지 않을 거야. 그녀의 말처럼 두 딸의 학원비와 과외비는 아낌없이 지원되었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딸들을 위해 매일 밤참도 챙겨주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모의고사 성적 나왔는데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성적이 좀 올랐어. 나 이제 반에서 3등이야. 우리 딸, 역시 엄마 딸이야.
육향자는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둘째 수지도 언니 못지않은 성적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수험생이 된 수연은 매일 새벽 일어나는 엄마를 보며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마침내 원하던 대학교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육향자는 백반집 한가운데서 딸을 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시장 사람들도 모두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육향자가 얼마나 딸들 교육에 신경 썼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지야, 이제 내 차례다. 언니처럼 열심히 해봐. 알았어, 엄마. 나도 꼭 좋은 대학 갈게. 수지는 언니의 뒤를 이어 2년 후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두 딸이 모두 명문대에 진학하자 육향자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들 잘 키웠지? 그래, 당신 덕분이야. 대학 생활을 시작한 수연은 학업에 충실하면서도 취업 준비를 착실히 했습니다. 방학 때마다 인턴십을 하고 토익 점수도 착실히 올렸습니다. 결국 그녀는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수연의 기쁜 소식에 육향자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기업 입사는 그녀가 딸에게 바라던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한편 수지는 졸업 후 공기업 취업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첫 해에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또 떨어졌어. 괜찮아, 우리 딸.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더 도전해보자. 2년간의 고된 취업 준비 끝에 수지는 마침내 그토록 원했던 공기업에 합격했습니다. 우리 막내도 해냈구나. 두 딸의 성공은 육향자의 한평생 고생을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장에서 허리 굽혀 일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백반집을 운영하며 흘린 땀방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 딸들 봉급만 해도 엄마 아빠 노후는 걱정 없겠다. 남편의 말에 육향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우리 딸들이 자기 꿈을 이뤘다는 거야. 나는 그게 더 기뻐. 이제 시장의 독한 년은 자수성가한 교육 어머니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성공 비결을 물어오는 시장 상인들도 늘어났습니다. 향자 씨는 어떻게 애들을 그렇게 잘 키웠어요? 별거 없어요. 그저 내 새끼들 잘 되길 바라는 마음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근성이죠. 두 딸의 성공은 육향자에게 새로운 삶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고아가 아닌 자랑스러운 두 딸의 어머니였습니다. 수연이 대기업에서 승승장구하고 수지도 공기업에서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가족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수연이 25살 되던 해 겨울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쓰러지셨대. 빨리 가봐야 해. 육향자는 급히 백반집 문을 닫고 할머니가 계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상태는 이미 많이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할머니는 며칠간의 투병 끝에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육향자는 할머니 임종을 지키며 그동안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떠올렸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님 가셨어. 장례를 치르고 49제를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병원으로 눕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저 며느리예요. 제가 잘 모시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하지만 할아버지도 아내를 따라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연이은 시부모의 별세는 육향자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두 딸도 할머니 할아버지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어릴 적부터 손녀들을 예뻐해 주시던 할머니의 부재가 더욱 아팠습니다. 엄마, 많이 힘드시죠? 수연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근데 이제 우리가 더 잘 살아야지. 시부모님의 별세 이후 육향자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20년 넘게 운영해온
백반집을 정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여보, 인생이 너무 허무한 것 같아. 이제 우리도 농사나 지으면서 조용히 살아보자. 남편은 아내의 제안에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당신도 이제 좀 쉬어야지. 백반집을 정리하고 농사에 전념하면서 육향자의 성격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늘 강하고 드센 모습을 보여야 했던 그녀가 이제는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엄마가 많이 달라지셔서 수지가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어릴 때는 엄마가 좀 무서웠는데 요새는 정말 자상하셔. 농사일을 하면서 육향자는 시부모님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농작물을 가꾸는 일이 마치 사람을 대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보, 나 요즘 농사 짓는 게 참 좋아. 뭔가 마음이 편해. 시골의 고요함 속에서 그녀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매일 아침 들판에 나가 작물들을 돌보며 그동안의 강한 모습 뒤에 숨겨두었던 따뜻한 마음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주말에 우리가 내려갈게요. 같이 밭을 좀 도와드릴게요. 딸들이 주말마다 내려와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함께 밭을 메고 작물을 수확하면서 가족의 정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우리 딸들, 이제 엄마 안 무서워해? 육향자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는 그때도 무서워한 게 아니라 존경했던 거예요. 시부모님의 별세는 육향자에게 큰 상실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강인했던 삶을 뒤로하고 이제는 더욱 원만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변화해가는 그녀의 모습에서 진정한 성숙함이 묻어났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육향자는 평소처럼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있었고 남편은 논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더웠지만 남편은 늘 그랬듯이 아내의 걱정을 뿌리치고 논의를 나갔습니다. 여보, 오늘은 덥다고 하는데 좀 쉬지. 아니야. 농사꾼인데 이걸 어떻게 놔두고 있어? 그것이 남편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점심시간이 한참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남편이 걱정되어 육향자는 논으로 향했습니다. 여보, 밥 먹으러 들어와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멀리서 보니 남편이 논두렁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봐요. 여보, 육향자의 다급한 외침이 들판에 울려 퍼졌습니다. 119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뇌출혈로 인한 급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셨다고요? 수현에 떨리는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그래. 엄마가 좀 늦게 발견했어. 미안해. 장례식장에는 시장 상인들과 마을 주민들이 모두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다리가 불편했지만 늘 성실하게 살아온 고인을 기억했습니다. 수연아, 수지야, 이제 엄마를 서울로 모시고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친척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랑 서울 가서 사실래요? 저희가 모시고 살게요. 수지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육향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난 여기가 좋아. 너희 아버지 평생 일구신 땅인데 내가 어떻게 떠나. 그리고 서울의 집값이 한두 푼도 아닌데. 딸들은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걱정 마. 난 농사 짓는 게 좋아. 먹고 살 만큼만 할 거야. 그렇게 육향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예전처럼 큰 규모의 농사는 짓지 않았지만 소소하게 텃밭을 가꾸고 약간의 논농사를 지으며 지냈습니다. 엄마, 저희가 자주 내려올게요. 그래. 근데 너무 자주는 말고 너희도 각자 살림이 있잖아. 홀로 된 육향자는 더욱 담담해졌습니다. 아침이면 남편이 늘 일하던 논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고 저녁이면 혼자 밥상을 차려 식사를 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날씨가 참 좋네요. 텃밭에서 일을 하다가도 문득문득 남편에게 말을 걸곤 했습니다. 엄마, 많이 힘드시죠? 어느 날 수연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난 괜찮아. 너희 아버지가 이 땅에서 평생을 사셨는데 나도 여기서 마지막을 보내고 싶어. 육향자는 이제 농사일에 전념하면서 조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큰 욕심도 없고 큰 슬픔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담담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보, 오늘은 상추가 참 잘 자랐어요. 당신이 좋아하시던 건데. 그녀의 일상은 작은 텃밭에서 시작해서 작은 텃밭에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평생을 함께한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혼자 된 이후로 육향자는 더욱 딸들의 장래가 신경 쓰였습니다. 특히나 결혼 정년기를 훌쩍 넘긴 두 딸을 볼 때면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딸들이 이제는 각자의 가정도 이루고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이 컸습니다. 여보, 우리 딸들 시집은 언제 가려나? 텃밭에서 일하다 문득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하늘에 계신 남편과 대화하듯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들의 결혼 소식이 연이어 들려왔습니다. 먼저 둘째 수지가 32살이 되던 해에 결혼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딸들의 결혼 소식은 육향자에게 새로운 기쁨이 되었습니다. 먼저 둘째 수지가 32살이 되던 해에 결혼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엄마, 나 좋은 사람 만났어. 수지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어떤 사람인데? 같은 회사 과장님이야. 처음엔 상사라서 조심스러웠는데 정말 좋은 분이셔. 수지의 예비 신랑은 직장에서 만난 동료였습니다. 차분하고 성실한 성격이 수지와 잘 어울렸습니다. 엄마, 언니는 아직도 연애할 생각이 없대요. 수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연은 일에 몰두하느라 결혼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 언니는 내가 좀 걱정이다. 너무 일만 하고. 하지만 수지의 결혼식을 준비하는 동안 수연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회사 일로 만난 변호사와 인연이 닿은 것입니다. 엄마, 저도 누군가를 만나고 있어요. 어머, 우리 큰딸도? 어떤 사람인데?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세요. 제가 맡은 프로젝트 자문을 해주시다가. 수연이 만난 사람은 유명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나이는 조금 많았지만 깊이 있는 대화와 배려심 많은 성격이 수연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수연아, 그 사람 집안은 어떠니? 엄마, 걱정 마세요. 정말 좋은 가정이에요. 특히 시부모님이 너무 좋으세요. 예비 시댁을 방문했을 때 육향자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다리가 불편한 시어머니를 헌신적으로 돌보는 시아버지의 모습이 그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여보, 약 드실 시간이에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다정이약을 건네는 모습이 마치 젊은 연인 같았습니다. 우리 동현이 여자친구 왔구나. 어서 와라. 시어머니의 따뜻한 미소에 심수연 씨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제 자주 찾아뵐게요. 그래.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와야 해. 너무 멀리 있지 말고. 수현의 결혼식은 34살이 되던 봄에 치러졌습니다. 수지의 결혼식이 소박했다면 수연의 결혼식은 시댁의 배경 덕분에 꽤 화려했습니다. 우리 딸, 정말 공주 같다. 육향자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저 이제 시집가도 자주 찾아올게요. 그래, 너희 아버지가 보시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결혼식장에는 없는 남편이 더욱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육향자는 행복했습니다. 두 딸 모두 좋은 짝을 만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혼집은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시댁에서 신혼집을 마련해 주었고 인테리어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 주었습니다. 예,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불편한 거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 시어머니는 수연을 친딸처럼 아껴주었고
수연도 시부모님을 친부모님처럼 공경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의 병수발을 드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예. 내가 혼자 갈 수 있어. 너무 신경 쓰지 마. 어머님, 제가 모시고 병원에 다녀올게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고맙다. 너무 잘해주니까 미안하기만 하네. 그녀는 시어머니가 다리가 불편한 것을 보며 자신의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남편도 다리가 불편했지만 그것이 그들의 사랑을 방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수연이가 좋은 시댁을 만났구나. 주말이면 두 딸은 번갈아가며 육향자를 찾아왔습니다. 시골 텃밭에서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제는 소소한 행복이 되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수연이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마치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 같아 육향자는 잠시 아련해졌습니다. 이제 두 딸은 각자의 가정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육향자는 텃밭을 가꾸며 딸들의 앞날에 꽃이 피기를 기도했습니다. 수연의 새로운 가정이 안정을 찾아가던 무렵 시댁에 큰 파도가 일었습니다. 시동생 부부의 갑작스러운 이혼 소식이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왜 그렇게 목소리가 안 좋으세요? 얘 너희 시동생 부부가 이혼하기로 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갑자기 왜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작은 며느리 걔가 글쎄 아이를 안 가지려고 몰래 피임을 했더라. 거기다 시동생 모르게 투자한다고 돈을 빼돌렸는데. 사정을 들어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동서는 결혼 전부터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숨긴 채 결혼을 했고 시동생 몰래 피임을 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야.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했대. 근데 그 돈을 다 날렸다더구나. 시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걔가 그동안 증권사에서 일했잖아. 주식을 잘 안다고 자신했나 봐. 속 터져서. 수연은 시댁의 분위기가 걱정되었습니다. 특히 다리가 불편하신 시어머니가 이 충격으로 건강이 악화될까 염려되었습니다. 예. 이제 내가 우리 집 유일한 며느리야. 너라도 잘 해줘야 해.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잘할게요. 시동생의 이혼 소식은 시댁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시아버지는 며칠 동안 한숨만 쉬었고 시어머니는 밥도 제대로 드시지 못했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님 좀 모시고 산책 다녀오실래요? 수연은 남편에게 조심스레 제안했습니다. 온 가족이 힘을 모아 이 위기를 잘 넘겨야 했습니다. 그래, 어머니 모시고 나가볼게. 시동생은 한동안 출근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사에 알려지면 곤란할 것 같아 휴가를 냈다고 했습니다. 수연은 시동생을 위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의 앞날이 걱정되었습니다. 4억 원이라는 거금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깊어 보였습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육향자는 이 소식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연아, 내가 시댁에서 더 조심해야 할 것 같구나.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잘할게요.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수연은 시부모님을 더욱 자주 찾아뵈었습니다. 주말마다 시댁에 가서 집안일을 돕고 시어머니의 병원 진료도 꼬박꼬박 동행했습니다. 예. 너무 무리하지 마라. 너도 직장 다니느라 바쁠 텐데. 어머님, 전 괜찮아요. 제가 이제 유일한 며느리잖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시댁의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시동생도 점차 일상으로 돌아왔고 시부모님의 표정도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아,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시아버지의 말씀에 수연은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시댁의 유일한 며느리로서 더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이 무겁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동생의 이혼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수연에게는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결혼 2년 만에 임신 소식을 가족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어머님, 저 임신했어요. 정말. 아이고,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냐. 더욱 기쁜 것은 쌍둥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쌍둥이래요. 시어머니는 너무 기뻐 눈물을 흘렸고 시아버지는 연신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예, 이제 몸 조심해야 해. 쌍둥이는 더 조심해야 한다. 시어머니의 걱정 어린 당부의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육향자도 딸의 소식을 듣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수연아, 입덧은 좀 어떠니? 엄마, 너무 힘들어요. 냄새만 맡아도 토하고. 임신 중반기로 접어들면서 수연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쌍둥이 임신이라 그런지 몸이 유난히 힘들었습니다. 여보, 일 그만두고 쉬는 게 어떨까요? 남편의 걱정 어린 제안에 수연은 결국 조기 출산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남자아이 둘이었습니다. 우리 손주들 봐라, 꼭 닮았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육아의 고충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아이를 동시에 돌보는 일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못하겠어요. 수연의 목소리에는 점점 더 우울함이 묻어났습니다. 밤에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고 하루 종일 아이들을 돌보느라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었습니다. 수연아, 많이 힘들지? 육향자는 딸의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어느 날은 수연이 아기들을 재우다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엄마, 저 우울증인가 봐요. 애들을 보면 자꾸 불안해져요. 남편은 고민 끝에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서울로 올라와 주실 수 있으신가요? 월급은 제가 200만 원. 예, 무슨 소리야. 내 손주들인데 돈은. 어머님, 그래도 이건 일이니까 받으셔야 해요. 이것도 안 받으시면 제가 너무 미안해서. 육향자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시골집을 비우는 것도 걱정되었지만 딸의 건강이 더 중요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올라올게. 그렇게 육향자는 서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쌍둥이를 돌보는 일은 힘들었지만 그녀에게는 오히려 활력이 되었습니다. 얘들아, 할머니가 해주는 이유식 먹어볼까? 쌍둥이들은 할머니의 손길 아래 무럭무럭 자라났고 수연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가 안 계셨으면 어떻게 됐을지. 그래. 이제 좀 괜찮니? 육아휴직 1년이 지나고 수연은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회사로 복귀하고 아이들도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좀 해볼게요. 그래. 이제 내가 할 수 있겠구나. 육향자는 딸이 이제 진정한 엄마가 되어가는 것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딸 잘 크죠? 이제 애 둘 낳고 제법이에요. 쌍둥이가 무럭무럭 자라는 동안 남편의 법무법인에는 먹구름이 들이오기 시작했습니다. 연이은 대형 사건의 패소로 법인의 평판이 흔들렸고 이는 고스란히 남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여보, 오늘은 몇 시에 들어오세요? 시끄러워. 정신 사나우니까 조용히 좀 해. 나 좀 내버려둬. 전에 없던 폭언에 수연은 놀라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의 성격이 점점 날카로워졌고 그 화살은 고스란히 가족들에게 향했습니다. 김서방 저녁 먹자고. 장모님, 이 반찬 뭡니까?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남편은 장모가 정성스레 준비한 밥상을 뒤엎다시피 했습니다. 육향자는 당황스러웠지만 사위의 상태가 좋지 않은 걸 알기에 참았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아침부터 준비하신 건데. 당신 엄만 우리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애들 보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쌍둥이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소 다정하던 아빠의 고함 소리에 놀란 것이었습니다. 애들 울지 않게 못해. 정말 이게 뭐 하는 거야? 육향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위의 돌변한 태도가 당황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밥 차려줄 테니 들어가 계세요. 수연이 어머니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수연아, 사위가 많이 힘들긴 한가 보구나. 엄마, 죄송해요. 원래 저러는 사람이 아닌데.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남편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은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야? 장모님은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여보, 어머님이 아침부터 청소하시고. 청소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이게 청소가 된 집이에요? 육향자는 묵묵히 손주들을 돌보며 이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한 장의 종이를 들고 왔습니다. 장모님, 이게 뭔지 아세요? 앞으로 우리 집 식단표예요. 이대로만 해주세요. 그리고 애들 간식은 여기 적힌 것만. 육향자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시장에서 수십 년을 장사하며 단련된 그녀의 참을성이 마침내 한계에 달한 것입니다. 수연아, 김서방 좀 봐야겠다. 시장의 터줏대감이었던 육향자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뭐냐? 육향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사위가 건넨 식단표가 들려 있었습니다. 뭐긴요, 식단표잖아요. 앞으로는 이대로만 해주세요. 애들 간식도 여기 적힌 대로만 주시고 건강을 위해서 꼭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이걸 왜 나한테 주는 건가? 식당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수연은 어머니의 표정을 보고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여보, 그만하세요. 당신은 가만히 있어. 장모님, 이제 우리 집에서 사시는 거니까 월급 받고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셔서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육향자의 손에 들려있던 식단표가 찢어져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녀는 테이블 위에 국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자식이 미쳤나?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육향자는 국그릇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내가 시장에서 30년을 버티면서 이런 대접은 처음 받아보네. 돈 있다고, 변호사라고 이렇게 사람을 무시해? 육향자는 부엌 싱크대로 가서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엄마 들어간다. 이런 집구석에서는 더 이상 못 있겠다. 엄마, 내가 평생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이런 수모는 처음이야. 이래서 내가 너한테 시집가지 말라고 했던 거야. 돈 있고 지위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그래도 네가 좋다고 해서. 육향자는 곧장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이 매우 거칠었습니다. 장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정하시고. 말 시키지 마. 난 이제 내 집으로 가련다. 여기서 이런 푸대접 받느니 차라리 내 집에서 혼자 사는 게 낫겠어. 수연이 말리려 했지만 육향자는 고집스럽게 짐을 챙겼습니다. 평생 구김살 없이 살아온 그녀의 자존심이 이런 대우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엄마, 제발, 애들도 있고. 내가 누구야? 내가 시장에서 장사할 때 너희 아버지 다리 불편한 거 무시하는 사람 하나라도 있었어? 근데 이제 와서 이런 식단표를 받아? 내가 뭐 애들 못 먹일까봐 이러는 거야? 육향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쌍둥이들이 놀라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가지마. 손주들의 울음소리에 육향자의 마음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잠시 집에 다녀올게. 너희 아빠 정신 좀 차리면 다시 올게. 그녀는 쌍둥이들의 볼에 입을 맞추고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사위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서 있기만 했습니다. 수연아, 엄마 간다. 네가 알아서 해라. 엄마, 저녁이라도 드시고. 됐다. 이런 집에서는 밥 한 술도 못 먹겠다.
육향자는 대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아타면서도 그녀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택시 안에서 육향자는 마치 하늘에 계신 남편에게 하소연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분노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을 당당하게 살아온 그녀였지만 오늘만큼은 서러움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꼴이람? 내가 뭐라고? 택시가 그녀의 시골집으로 향하는 동안 육향자의 마음속에는 딸과 손주들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사위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그녀는 절대 돌아가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육향자가 집을 나간 후 수연은 시어머니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저희 엄마가 집을 나가셨어요. 뭐라고? 무슨 일이야? 동현이 걔가 뭐라고 한 거니? 수연이 사정을 설명하자 시어머니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얘 사돈어른에게 식단표를 줬다고? 저 막대 먹은 녀석. 시어머니는 곧바로 시아버지와 시동생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들이 모두 수연의 집으로 모였습니다. 형이 요즘 많이 예민해진 건 알았지만 이건 너무했네요. 시동생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내가 아들 녀석을 잘못 키웠나? 사돈께 이런 무례를. 시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얘, 너 이리 와봐. 시어머니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요즘 일이 안 풀린다고 집안에서 이렇게 구는 거야? 내가 정신이 나갔구나.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돈어른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데 형이 이럴 수가 있어? 형수님 우울증 있을 때 장모님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도와주셨어? 그런 분한테 식단표라니. 가족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점점 붉어졌습니다. 안 되겠다. 우리 모두 장모님께 사과드리러 가야겠어. 그래야 마음이 조금 풀리실 것 같다. 시아버지의 한마디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 같이 시골로 내려가자. 우리가 아들 잘못 키운 것도 사과드려야지. 시어머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연아, 너는 애들 데리고 호텔에 가 있어라. 네 남편은 우리가 데리고 갈게. 시아버지의 말씀에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시부모님과 시동생은 남편을 데리고 육향자의 시골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계속해서 잔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너 요즘 일이 안 풀린다고 그런 거지? 그래도 그렇지. 장모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밤늦게 시골집에 도착했을 때 육향자는 마당에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사돈어른. 시어머니가 먼저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다들 오셨어요? 어머님, 저희가 아들을 잘못 키워서. 시아버지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육향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너무 심하게 나온 것 같네요. 어머님, 우리 아들이 잘못했습니다. 이 녀석이 요즘 일이 안 풀린다고 이상해져서. 시어머니의 말에 육향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도 젊은 시절 장사가 안 될 때면 남편에게 신경질을 부리곤 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들 들어와요. 찬밥이라도 먹고 가야지. 그렇게 늦은 밤 육향자의 시골집에는 오랜만에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시부모님도 시동생도 모두가 사위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시부모님과 시동생이 시골집을 방문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홀로 서울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빨래 더미는 점점 높아졌고 설거지는 쌓여만 갔습니다. 출근할 때마다 구겨진 셔츠를 입어야 했고 끼니는 대충 컵라면으로 때웠습니다. 아, 어머님이 계실 때는 이런 걸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됐었는데. 매일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면서 장모님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늘 깔끔하게 다려진 셔츠, 영양 가득한 아침 식사, 깨끗한 집안. 이 모든 것이 장모님 덕분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수연에게 전화가 올 때마다 그는 죄스러워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짐을 챙겨 시골로 내려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머님, 꼭 용서를 받아야겠습니다. 밤늦게 시골집에 도착했을 때 육향자는 마당에서 마늘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남편은 대문 앞에서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셨는지,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육향자는 마늘을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일주일 동안 뭐가 그리 힘들었길래. 집안일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빨래, 설거지, 청소 하나도 제대로 못했어요. 회사 일도 집중이 안 됐고. 그래서?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일이 안 풀린다고 가족들한테 짜증을 냈고, 특히 장모님께 그런 무례를.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식단표 말이야.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장모님이 애들 키우신 경험이 몇십 년인데 제가 감히. 육향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위의 모습이 한없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장사가 안 될 때면 내 장인한테 신경질 부렸어. 근데 그때마다 내 장인은 날 이해해 주셨지. 사람이 힘들 때는 다 그럴 수 있어. 근데 그걸 인정하고 반성하는 게 중요한 거야. 용서해 주세요. 제발 돌아와 주세요. 밥은 먹었어? 아니요. 일단 들어와서 밥부터 먹자. 그날 밤 사위는 장모님이 차려주신 따뜻한 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에 계란말이, 멸치볶음.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내일 수연이랑 애들 데려와라. 네? 정말요? 그래. 이제 정신 좀 차린 것 같으니까. 남편은 그날 장모님 댁 마루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비록 딱딱한 마룻바닥이었지만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간의 고난은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그는 진정으로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특히 장모님의 존재가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 수연이 퇴근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시골에서 돌아온 지 한 달,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응. 오늘은 일찍 끝냈어. 어머님 저녁 준비하시는데 내가 도와드릴게. 남편은 곧장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이제는 매일 퇴근 후 육향자의 집안일을 돕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알아서 할게. 피곤할 텐데.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양파 썰어 놓을까요? 육향자는 깍듯해진 사위를 보며 속으로 웃음을 참았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식단표를 들이밀던 사람이 이제는 부엌일을 자청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많이 달라지셨죠? 그러게. 어머님한테 혼나고 오시더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 식사 준비를 하는 동안 쌍둥이들이 주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빠, 우리도 도와줄까? 그래, 우리 같이 할까? 손 씻고 와. 남편은 아이들과 함께 상추를 씻고 그릇을 날랐습니다. 육향자는 이런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얘들아, 할머니가 반찬 좀 맛봐줄래? 네. 할머니가 해주시는 거 다 맛있어요.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남편은 장모님의 젓가락이 움직일 때마다 긴장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정말 맛있습니다. 아이고. 뭘? 매일 밥을 먹을 때마다 이렇게 깍듯하게 인사하는 것도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나저나 이번 주말에 큰 사건 변론이 있다며? 육향자가 물었습니다. 네, 좀 걱정되네요.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장모님의 따뜻한 한마디에 남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장모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남편은 아이들과 함께 장보기를 도맡아 했습니다.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장모님, 이번에는 무슨 반찬을 해드릴까요? 아이고, 내가 무슨. 제가 이제 요리 좀 배웠잖아요.
장모님 가르쳐 주신 대로 해볼게요. 남편의 정성 어린 모습에 육향자는 감동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너무 삐딱하게 썰었네. 이렇게 하면 되지. 네, 어머님, 죄송합니다. 요리를 가르치는 동안에도 남편은 진지한 태도로 배웠습니다. 마치 법정에서 변론하듯 꼼꼼하게 메모도 했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어머님만 보면 왜 그렇게 긴장해요? 수연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게 어머님이 너무 무서워졌어. 한 번 혼나고 나니까 어머님의 위험이 느껴져. 우리 엄마가 원래 그렇게 무서운 분은 아닌데. 아니야. 어머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내가 이제야 그걸 알았어. 이제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장모님께 인사를 드렸고 퇴근 후에는 반드시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예, 이제 그만해도 돼. 아니에요. 장모님, 제가 더 도와드릴게요. 육향자는 이런 사위를 보며 속으로 뿌듯해했습니다. 시장에서 단련된 그녀의 카리스마가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여보, 우리 사위 잘 변했죠? 밤마다 그녀는 하늘에 계신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제 그녀의 가정은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이 안정을 찾아가는 동안 육향자는 시골집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서울과 시골을 오가며 빈집을 관리하는 일이 점점 더 버거워졌기 때문입니다. 엄마, 이제 시골집 처분하시는 게 어떠세요? 어느 날 수연이 조심스레 제안했습니다. 글쎄, 내 아버지 평생 일구신 땅인데. 육향자는 마당에 걸린 빨래를 거두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시골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이웃의 연락을 받고 급히 내려갔었습니다. 여보, 이제는 제가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날 밤 육향자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당신이 평생 일구신 땅이지만 이제는 제가 혼자서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눈물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당신 가고 나서 저 혼자 버티려고 했는데 이제는 저도 나이가 들어서. 다음 날 아침 육향자는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제 시골집을 팔려고 해. 엄마, 너희 아버지한테도 말씀드렸어. 이제는 내가 결정할 때가 된 것 같아. 시골집 처분을 결정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동안 남편에 대한 미안함으로 붙잡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장모님, 혹시 후회하시진 않을까요? 사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괜찮아. 내 장인어른도 이해하실 거야.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좋은 조건으로 매매가 성사되었습니다. 농사 짓기 좋은 땅이라 금방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엄마, 짐 정리하는 거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수지가 주말마다 내려와 집 정리를 도왔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집이라 버릴 것도 챙길 것도 많았습니다. 이건 당신이 첫 봄부터 꾸준히 써오신 농사일기네. 남편의 농사일기를 발견하고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안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묵묵히 땅을 일구던 남편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이렇게 꼼꼼하게 기록을 하셨네요. 그래, 내 아버지는 공부는 못하셨어도 부지런하고 성실하신 분이었어. 짐을 정리하면서 남편과의 추억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다리가 불편했지만 늘 웃음을 잃지 않았던 남편, 자식들 교육을 위해 배달일까지 마다하지 않았던 남편. 여보, 이제 정말 보내드려야겠어요. 마지막 날 육향자는 마당에 서서 집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가꾸었던 텃밭, 쌍둥이들이 뛰어놀던 마당, 모든 것이 추억으로 가득했습니다. 엄마, 이제 가실까요? 그래, 이제 가자. 집을 나서는 육향자의 발걸음은 의외로 가벼웠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남편을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과거의 아픔도 그리움도
조금은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여보, 저 이제 서울에서 잘 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차에 오르며 육향자는 마지막으로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시골집을 정리하고 서울에 완전히 정착한 육향자는 새로운 삶의 활력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시부모님과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진 것이 큰 변화였습니다. 새 어른은 산에서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 큰 실수를 했었죠?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이제 다 지난 일인데요, 뭘. 아니에요. 향자 씨 덕분에 우리 아들이 제대로 된 사람이 됐잖아요. 향자 씨, 이번에 제주도 여행 어때요? 우리 셋이서. 제주도요? 그래요. 우리 나이에 이제 놀러 다닐 만하잖아요. 그렇게 시작된 새 어른의 제주도 여행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올레길을 걸으며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고 해변에서 노을을 보며 깊어가는 우정을 느꼈습니다. 아이고, 이 나이에 이런 곳에 와보네. 향자 씨, 우리 내일은 성산일출봉도 가요. 시아버지는 두 분의 수다를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며 사진을 찍어 주었습니다. 당신, 이제 우리 세 사람이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죠? 그러게 말이에요.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행을 다녀온 후로 세 분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주말마다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함께 산책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님들 너무 자주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수연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아이고, 너는 걱정하지 마. 우리끼리 잘 놀고 있어. 육향자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시장에서 평생을 고생하며 살아온 그녀에게 이런 노후는 꿈만 같았습니다. 다음 달에는 통영 가기로 했어요. 거기 맛있는 게 많다면서. 어머, 벌써 다음 여행을 계획하셨어요? 세 분의 우정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서로의 건강을 챙기고 좋은 곳이 있으면 함께 가고 맛있는 것이 있으면 나눠 먹었습니다. 사돈어른이 우리 집에 온 게 정말 복이에요.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이렇게 좋은 분들과 친구가 될 줄은 몰랐어요. 육향자는 이제 진정한 가족을 얻었다고 느꼈습니다. 친정어머니도 시어머니도 없이 자란 그녀에게 이런 따뜻한 관계는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자주 이렇게 다닙시다. 이제 새 어른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나이 들어 찾은 우정이 주는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며 즐거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새 어른이 가까워지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시동생으로부터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형수님, 저 좋은 분을 만났어요. 퇴근 후 들른 시동생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정말요? 어떤 분이신데요? 중학교 교사세요. 제가 맡은 사건의 의뢰인이었는데 시동생은 이혼 후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상처 입은 마음을 일로 달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 여교사의 사건을 맡게 되었고 그렇게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님께는 말씀드렸어요? 네. 어제 저녁에 어머님이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주말에 시댁에서 가족 모임이 열렸습니다. 시동생의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정이라고 합니다. 조용하고 단정한 첫인상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시동생을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애가 좋은 분을 만났네. 시어머니의 얼굴에도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처음엔 많이 망설였어요. 제가 이혼남이라. 시동생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 건 전혀 개의치 않아요. 오히려 그런 아픔을 겪고 더 성숙해지신 것 같아서. 미정의 말에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특히 육향자는 이 새로운 예비 동서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잘 살펴봤어요. 형수님.
시동생의 말에 수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처의 일을 겪은 후 시동생은 확실히 신중해졌습니다. 결혼식은 언제쯤 할 생각이에요? 아직 정확한 날짜는 못 정했지만 올 가을쯤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미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 이렇게 예쁘고 착하니 마음이 놓이네. 어머님, 과분한 말씀이세요. 육향자는 새로운 가족이 될 미정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시동생의 첫 결혼식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동서, 우리 앞으로 잘 지내요. 네, 형님. 저도 많이 배우고 싶어요. 시동생 부부의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가족들은 모두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며칠째 들뜬 목소리로 주변에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좋은 며느리를 얻게 됐어요. 육향자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시동생이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그리고 이 가정이 더욱 단단해지기를 바라면서. 여보, 이제 시동생도 좋은 짝을 만났네요. 수연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이번에는 정말 잘 될 것 같아. 가족들의 축복 속에서 시동생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시동생의 재혼식이 있던 날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쌍둥이들은 4살이 되어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선생님이 우리 그림 제일 잘 그렸대. 정말 우리 손주들 너무 잘했네. 육향자는 매일 오후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 저녁 때까지 돌보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퇴근한 수연이 들어서자 아이들이 달려갔습니다. 엄마, 우리 오늘 그림 그렸는데. 쌍둥이들은 서로 앞다투어 이야기를 하려 했습니다. 수연은 두 아이를 동시에 안아 올렸습니다. 얼마 후 남편도 퇴근했습니다. 요즘 그의 얼굴에는 여유가 가득했습니다. 법무법인이 안정을 찾으면서 예전의 자신감도 되찾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오늘은 요리하겠습니다. 예, 그냥 쉬지. 아니에요.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김치찌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남편은 이제 제법 요리 실력도 늘었습니다. 특히 장모님께 배운 김치찌개는 자신의 전문 메뉴가 되었습니다. 여보, 회사는 좀 어때요? 응, 많이 좋아졌어. 이번에 새로운 대형 의뢰도 들어왔고. 법무법인은 이제 서울의 대표적인 로펌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위기를 겪은 후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것 같다고 남편은 말했습니다. 수연아, 이제 우리 집에서 살림 좀 늘렸으면 좋겠는데. 육향자가 조심스레 제안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이대로가 좋은데. 아니야. 이제 애들도 크고 하니까 너희 둘만의 공간도 필요할 것 같아. 시부모님도 육향자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그래, 이제 너희 가정을 꾸려야지. 하지만 수연 부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지금이 제일 좋아요. 어머님이 계셔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요. 남편의 말에 육향자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때는 식단표를 들이밀던 사위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여동생 수지도 이사를 와서 가까이에 살게 되었습니다. 언니네 애들 교육은 내가 책임질게. 수지는 틈만 나면 조카들과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시부모님과 육향자는 여전히 주말마다 여행을 다녔고 시동생 부부도 자주 찾아와 가족 모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참 행복하죠? 어느 날 저녁 수연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정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아. 창 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육향자는 마당에서 쌍둥이들과 놀아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우리 딸 잘 살고 있죠? 그녀는 이제 하늘에 계신 남편에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평생을 힘들게 살아온 그녀의 삶이 이제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우리 내일도 놀아요. 쌍둥이들의 웃음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에 육향자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그녀의 가정은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